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의 시대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에나의 뒷북의 에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리뷰 영상 중에 폴리메스 보셨나요? 이 영상은 제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자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다가올 세계에 꼭 필요한 필독서예요. 이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신 책이자 사고를 자극했던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사고를 자극한다는 맥락은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책이에요. 팬데믹 이후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뉴타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히 끝까지 집중하시고 시청해주세요. 뉴타입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 시대의 논리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지식과 교양을 리셋하며 새로운 시대의 의미와 가치, 부를 창출해내는 사고 행동의 패러다임. 감이 바로 안 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올드 타입과 뉴 타입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둘로 구분지어 놨어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올드 타입에서 뉴 타입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24가지 생각의 프레임을 정리해 놨어요. 저는 오늘 이 2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고를 전환해야 할까요? 이전의 사고방식은 왜 올드 타입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원시 시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는 항상 문제는 많고 해결책은 적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오늘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큰 불만과 불편, 불안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물질적 결핍이 사라진 현재는 물건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반면에 그 의미는 찾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해요. 물건이 지나치게 넘쳐나서 그 문제는 줄어들었지만 그 의미는 희소해지고 있는 것이죠. 저자인 야마구치 슈는 철학과 예술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일본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니즈와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된 21세기 초반에 우리는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희소하고 해결책이 과잉인 시대로 들어섰다. 비즈니스는 항상 문제 발견과 문제의 해결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하지만 현재는 문제 자체가 희소해져 사회 경제적 병목 현상은 문제의 해결 능력이 아닌 발견 능력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의 가치는 상승한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여기서 저자가 언급한 사회 경제적 병목 현상이란 좁은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이 깨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병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제 해결이 과잉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좁아지는 부분이 문제 발견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는 반면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로 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정답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발견하는 뉴 타입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의 시대잖아요. 저자는 이런 현대사회를 뷰카화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는 4가지 특징인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간단히 뷰카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뷰카화된 사회에서는 앞으로 예측의 가치는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예측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하지만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질수록 예측의 가치는 점점 감소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세운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은 이 뷰카화된 시대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올드 타입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며 뉴 타입은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현재 우리는 물건이 지나치게 넘쳐나고 그 의미를 찾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결핍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삶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리가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오더라도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만 받았지 즐기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무의미한 일로 시간을 메우다가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150년 전에 현대인들은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에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 삶에서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 상황이 쓸모없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치나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산성을 목표로 양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올드 타입은 더욱더 쓸모없는 일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신도 무의미인 늪에 빠지게 된다. 반면 일의 목적과 의미를 형성하여 본질적인 가치를 언어화, 구조화하는 뉴타입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동기를 부여해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다. 의미는 동기부여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적과 이유는 왜 중요한가?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아시나요? 그는 자신의 수감 생활을 토대로 죽음의 집의 기록을 집필했어요. 책에서 그는 양동이의 물을 다른 양동이에 옮겼다가 다시 원래 양동이로 옮기는 일처럼 전혀 의미 없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강제노동이고 만약에 인간이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아마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마침내 그것이 집이 완성된다거나 아니면 채소를 수확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좀 힘들어도 인내를 할 수 있는데 의미 없는 노동은 아무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뉴타입은 현재 희소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목적과 이유를 구상해서 명확한 비전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반면 올드타입은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만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들만의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될까 하고 봤더니 그 비전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비전을 듣고 나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시간과 능력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수많은 기업이 내세우는 그 비전은 대부분의 현직자들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감할 수 있고 명확한 비전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구글의 기업 미션과 비전을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읽은 저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중장기 목표는 이렇고 핵심 성과 지표는 이만큼이다. 이거 다 좋고 당연히 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거 전에 왜 우리가 이 목표에 달성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게끔 하나의 스토리 덩어리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입은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스토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뉴타입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구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초교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과학이 예리한 도구가 되지만 문제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과학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일에는 반드시 교양에 기초한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초교양이 왜 미래 구상에 도움이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교양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을 상대화해서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무척 뛰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상식은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극히 제한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눈앞의 세계에서 상식으로 통용되어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는 전제와 틀을 일단 한 발 물러난 다음 상대화해서 바라보는 일, 혹은 묻고 의심하는 기술이 기초교양의 진수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상식을 의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기초교양은 이 전문화되고 뷰카화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교양을 쌓는 방법은 바로 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장르의 책을 읽다 보면 저자는 특히 이제 철학과 예술을 좀 강조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을 읽다 보면 비판적, 수편적,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뷰카화된 사회에서는 올드 타입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뉴 타입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해요.
그런데 이 뉴타입은 기초교양이라는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교양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구상하는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예리한 도구와 교양이라는 것을 잘 접목시켜서 나의 미래를 구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비전이나 목표가 나오겠죠? 그것을 체계적인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구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은 파트마다 올드 타입과 뉴 타입을 이렇게 보기 쉽게 나눠놨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마다 또 키포인트로 파트의 한 부분을 또 정리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바로 읽어보셔도 좋지만 저는 폴리매스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뉴타입의 시대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의 시대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